4월에 파신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올해 진짜. 아니 뭐 근데 또 7월에 반등했잖아요 또 근데. 아니 뭐 근데 떨어진 거 비하면 반등 뭐 쥐꼬리만큼 했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사실 또 이게 웃기는 게 이 계절성이 굉장히 무서운 게 네. 보통 제가 휴가 가면 주식이 오르거든요. 네. 이게 7월이에요. 실제로 아. 7월에 거의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다 제가 그때 오셨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7월에 사실 또 매수는 안 했어요. 근데 그건 네. 그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7월 올랐는데. 예. 아 이번에 원래 방송을 좀 더 일찍 하기로 했었는데 네. 유럽을 갔다 오셔가지고 네. 휴가로 유럽에 이렇게 독일이랑 스페인이랑 갔다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 아쉽네요. 휴가 전에 했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왔을 수 있는데. 왜냐면 제가 보통 7월에 휴가를 갔거든요. 이제 네네.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됐어요. 네. 참고로 내년에는 이제 6월 중순에 가니까 내년에는 이 규칙이 처음으로 깨지겠네요 이제. 아 근데 6월 중순에 또 주가 오를 수 있죠. 아니 6월에 근데 별로 안 좋아요 보통. 아 그래요? 아 휴가가 센가 아니면은 통계가 센가? 7월에 센 거죠 7월에. 아, 근데 한번, 제가 공교롭게 네. 7월에 휴가 간 거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휴가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오케이, 네. 좋습니다. 휴가 가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또 현지 특파원으로 3%또 이렇게 또 전화로도 시황도 전해주시고 그러셨는데 휴가 동안 오르는 거를 얘기를 해달라고요? 아 그냥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7월에 좋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네. 코스피는 7월에 좀 좋은 네. 편이었다. 연말 연초에는 특히 코스닥 쪽이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올해가 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내년에 연말 연초에 베팅을 할 건가 안 할 거? 당연히 해야지. 그 확률이 90%라는 거는 10번 중에 9번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 근데 한 올해는 번 한 번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확률이 높은데 지속적으로 베팅하는 게 좋은 투자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 네. 많습니다. 뭐 10억 대주주 과세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좀 털었다가 연초가 되면은 반발 매수로 확 물량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상당히 유력한 가설이죠,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런 그것은 게 나는 있는데- 돈만 벌면 되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중소형주는 그것 때문에 좀 더 수급이 잘 들어올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11월, 4월 중에서도 3, 4월이 가장 수익이 좋아요. 특히 한 3월 15일부터 4월 22일이 가장 좋은데 거기에 가장 유력한 가설은 그때 한국의 주식회사들이 배당금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네네. 배당금은 원래 12월 말에 가진 사람이 이제 다 갖는 건데 그 배당 지급이 3, 4월이고 네. 그 중에서 당연히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죠. 토탈 리턴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그런 배당 재투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당금이 내 계좌에 쌓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식으로 재투자되면서 이제 네. 3, 4월에 주식을 끌어올리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면서 좀 올라가는 케이스가 존재를 한다. 네, 이 맞아요. 얘기도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1회부터 3회차에 나와주신 분들이 네.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TQQQ에 대해서 네. 이제 3배짜리 ETF에 네, 네, 대해 네. 알고 가지고 있어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실제로 이제 다들 투자를 세 분 다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투자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TQQQ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TQQQ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그 자산이기 때문에 네. 총 자산의 뭐 3에서 5%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늘 말하는 게 내 자산의 그 95% 정도는 정석적으로 투자를 하고 한 3에서 5% 정도는 소위 모 아니면 도 자산을 투자하는 거를 이제 저는 원래 권장 드려요. 네네. 이제 그 모 아니면 도라는 거는 100배 포텐셜이 있는 자산. 예를 들면은 테슬라는 모 아니면 도 자산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겨우 벌어봤자 5배밖에 모르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솔직히 뭐 5배, 10배 이상 못 버는 자산이니까 저는 그거는 모 아니면 도 자산이 아니에요. 이 네. 말씀하시는 TQQ라든지 이상한 알트코인이라든지 내 똘망한 친구가 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걸 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도가 되면은 그냥 내 자산 3에서 5% 날리는 거거든요. 그럼 오케이. 뭐 그럼 그건 짜증나겠지만 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대신에 얘가 100배 이상 올라주면은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네. 5%만 들어갔는데 이게 100배가 돼버리면은 네. 어떻게 보면 시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렇죠. 맞아요. 오. 자, 그런데 야 무슨 TQQ가 뭐 아니면 도자산이냐 나스닥은 맨날 오르는겨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한번 2000년에서 2002년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세요. 85% 하락해요. 85% 하락하면은 TQQQ는 마이너스 99.99% 이상이 됩니다. 네. 그거 회복하는데 그 15년 20년 걸렸고요. 그때는 운 좋아서 회복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다시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물론 초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맞기는 맞는데 10년, 15년 동안에 최고점을 달성 못하는 구간이 여러 번 나와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2000년에 하락한 게 나스닥이 최고점 돌파한 게 2015년 정도였거든요. 그죠.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2009년부터 21년까지 그 매크론 차트만 보고 나스닥은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최근 50년을 이제 10년 단위로 나눠 보면은 1970년대와 2000년대 그 두 번은 10년 내내 소위 점버를 했는데도 마이너스 수익이 났어요. 이거 봐봐요. 그러면은 자 10년 단위 구간이 5번이 있는데 3번만 플러스 수익이 났고 2번 마이너스 수익이 났거든요. 이게 무슨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냐 이거죠, 그게. 아, 그런 식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네. 우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 50년 전체를 보면 우상향하는 게 맞기는 네. 맞는데 누가 10년 기다려주냐고. 네, 그거 누가 나눠보면은, 하냐고 그게.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네.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되게 베스트셀러 책으로도 나왔는데 네. TQQQ를 무한 매수, 분할 매수한다. 라오어 그거요. 매달 산다. 네, 요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TQQQ 분할 매수, 무한 매수법을 많이들 지금 실제로 적용을 하고 계세요. 아,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꾸준히 월급 나올 때마다 사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네. 저는 그 남을 비난하는 말은 안 합니다. 네. 아, 여기까지 듣도록 넘어가야죠. 하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말한 거와 유추해 보면 네, 좀 네, 답이 네, 무슨 네. 얘기일까?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예.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실제로 이제 장기간 계셨으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이 뭐 폭염 예. 그리고는 또 이번 겨울이 많이 추울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천연가스가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번 유럽이 좀 위험할 수 있다 겨울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예. 뭐 주변에 독일 지인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나요? 뭐 저도 사실 이번 7월 가서 얘기 들어봤는데 실제로 뭐 배급 그런 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유럽에서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비행기 타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예. 네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라는 나라는 50년 넘게 그 공산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와 이제 싸운 배경이 있고 이제 나토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이제 예, 우리는 민주주의 세력, 쟤네들은 권위주의, 공산주의 세력, 쟤네들 막자라는 세력이기 때문에 쉽사리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의 여파로 또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에 그 예. 바르샤바 조약이랑 나토랑 싸웠던 그게 여전히 유럽에 남아 있다. 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 유럽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밸류가 한국인과 달라요,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들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지표거든요. 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10월, 11월에 추워져가지고 후덜덜 하면은 그 사람들의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들을 아직 버릴 수 없다라는 게 거의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좀 전쟁 끝나자고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 그럼 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겨울까지 계속 조금 이렇게 좀 그 등을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상이 좀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 그들도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 유럽놈들 포기하겠지 하고 추우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유럽들이 실제로 포기할까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게. 네. 아, 그러면은 근데 전쟁 저도 근데 사실 당연히 유럽이 그 이제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유럽이 생각하는 게 따로 있다. 예. 그리고는 지금 내년 경기 침체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독일에서 생산자 물가가 예. 30% 넘게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고 네. 이 상황이 좀 지속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또 러시아랑 유럽이랑 쉽게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미국이랑 중국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침체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은 주식을 하면은 많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니 경기 침체는 당연히 기정사실이죠. 아니 왜냐하면은 네. 지금 상반기에 그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네. 예.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반기부터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아, 선반영 되어 있다. 왜냐면은 사실 제가 웃기게 생각하는 게 무슨 매크로를 가지고 주식을 예측하려고 그래요. 반대잖아요. 반대. 주식이 이미 매크로를 이미 다 예측을 했는데 이미.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는 6개월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6개월 뒤에는 안 좋을 거고. 그렇죠. 예. 주식이 선행이고 네. 경기가 다음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경기 침체는 이제 오는 거고요. 아, 그건- 당연히 오는 거고 그게 네.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는 모른다. 그렇죠. 이제 모르는데 당연히 이제 1970년대 같이 계속 그 경기가 좀 안 좋고 물가도 못 잡는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면은 그럴 때는 주식보다는 오히려 채권 투자 같은 게 더 안전할 수 있는. 아니죠. 채권 망하죠. 당연히. 채권도 그렇죠. 망하네. 예. 아니 채권은 금리 올라가면 죽음이잖아요. 아, 원래. 맞네. 예. 그러면 그죠. 금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통 잘 되는 거는 그쵸 이제 실물 자산 쪽이 네. 잘 되는 편이고 네. 예, 그리고 추세 추종 전략들이 잘 먹혀요 그때. 아. 그때 빛을 많이 봐요. 아, 추세 추종하는 매매. 예를 들면 2010년대 같이 네. 그냥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 전략이 빛을 크게 못 봐요. 왜냐면 그냥 가만히 무식하게 스파이와 QQQ만 들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낙폭이 많은 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추종 전략들이 잘 먹혀요. 그러면은 지난 10년과 앞으로 10년은 완전히 전략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 1970년대 얘기를 들먹이면서 폴 튜더 존스가 최근에 그 말을 했죠. 예. 폴 튜더 존스도 50년 동안 이제 거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2020년대에는 그 좀 단순한 추세 추정 전략들이 다시 은근히 잘 먹힐 수 있겠다 그 말을 하고 총총 사라지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근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오런 버핏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구루라고 부르는 큰 손분들이 네. 원자재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추정이죠. 예, 네, 그죠, 그런 그죠. 식으로 네, 해가지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월스트리트에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앞으로 10년이 말 그대로 지난 10년이랑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향후 10년은 당연히 과거 10년보다 많이 다르겠죠. 그거 당연한 거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 한국보단 미국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율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최근 20년 수익을 보면은 한국과 미국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차트를 스타트를 놓고 보면은 네. 거의 비슷한 위치와 있다. 한국이 신나게 앞서 나가다가 네. 최근 그 미국이 스포트 내 가지고 추월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게 그렇죠. 천하제 횡령 대회 펼치는 게 국내장인데 이 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기업의 퀄리티로 보면은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훨씬 낫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네. 이게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 기업의 PBR은 1이고 미국 기업은 3인가 4인가 그래요. 네네. 예, 그리고 퍼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퍼가 10이면은 미국 퍼가 20에서 25인데 근데 사실 이게 좀 웃기는 게 똑같이 1억을 버는 기업이 한국에서는 10억으로 팔리고 미국에서는 20억에서 20억으로 팔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똑같이 1억, 1억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나은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요. 걔네들이 더 주주 프렌들리 한다는 것도 다 인정하는데 타이밍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한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면은 둘 중 그냥 본인이 좀 마음에 드는 곳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 잘 모르겠다면 반반이 맞는 거고 네네.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저는 한국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상관이 없는데 10년 단위로 투자하면은 무조건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10년 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PER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PBR. 게 예, 맞아요. 예. 장기 투자에는 더 유리하다. 예, 훨씬 유리하고요. 그렇게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데 늘 시장은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식으로 움직여요. 보통 그 사이클이 6년에서 10년 정도 가거든요. 한마디로 6년, 10년은 개도국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등 선진국이 유리하고 또 개도국이 유리한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사이클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2011년부터는 선진국 우위장이에요, 확실히. 그렇죠. 그 전에는 한 2000년이니까 2001년부터는 개도국 우위장이었어요. 그때 왜 그때는 브릭스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중국도 얘네들은. 많이 오르고 한국도 많이 오르고 그랬던 맞아요. 게 네. 2000년부터 2010년 리만 네. 브라더스 터지기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개도국장. 맞아요. 그 전에는 한 94년부터 2000년이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장으로 알고 있고 네. 88년부터 94년인가 거기 또 그 개도국장이었어요.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밸류에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한쪽은 비싸지고 한쪽은 제자리금이 안 오르니까 밸류에이션 기익이 점점 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무조건 나스닥 우상향, 지난 10년간의 우상향이 지속되지 네.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장이 11년 동안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죠. 게 일단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좀 긴 사이클을 보면은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늘 기술 에너지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70년대에는 주로 이제 그 에너지가 우위였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90년대 말에는 이제 기술주 쪽이 우위였어요. 나스닥 버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2000년대는 다시 에너지장이 온 다음에 2010년대에 다시 이제 뭐 기술주 상인이 뭐 이런 것들이 오고 이제 그 꿈과 에너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럼 앞으로는 네. 또 에너지가 조금 한 5년 정도는 뭐 10년 정도는 강세일 수도 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올해부터는 확실히 에너지가 우위를 잡았죠. 예. 그죠. 올해 예. 초에 이제 따블이 났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2부에 욱하는 형님과 함께 저희 네. 세 명이서 조금 다음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